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차별이 만연하고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는 부정한 일본 사법제도와 정치적 박해로부터 도망쳤다. 나는 지금 레바논에 있다. 나는 유죄를 전제로 취급받았다. 지난 2019년 일본 검찰에 금융상품 거래 위반 혐의 등으로 붙잡혔던 카를로스 곤 전 닛산 자동차 회장이 레바논으로 도망친 후 한 발언입니다. 당시 전 세계 언론들은 그의 일본 탈출 작전이 영화를 방불케 한다며 속보로 보도했었습니다. 그는 악단으로 위장한 준군사 조직의 도움을 받아 악기 케이스에 숨어 자신의 전용기에 탑승하고 도쿄를 빠져나가 레바논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그의 변호인단조차도 알지 못했고 특수작전처럼 비밀리에 진행됐다는 점에서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을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곤 전 회장은 근거가 전혀 없다며 계속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당초 닛산은 내부 고발에 의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다 곤 회장의 부정을 파악하고 검찰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닛산은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 카를로스 곤의 회장직 해임 결정안을 바로 통과시켰습니다. 닛산은 이사회 직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검찰에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사실상 곤 전 회장을 내쫓기 위한 쿠데타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곤 전 회장과 그의 반대 세력 간 불화가 문제였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카를로스 곤은 체포된 지 100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가 다시 한 달 만에 체포되는 등 구금과 석방을 반복했습니다. 이후 엄청난 보석금을 주고 석방된 그는 변호인단을 통해 근거 없는 비난을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일본 검찰 측에 대한 적극 항전 의지를 밝힌 셈입니다. 그런데 그의 체포와 관련 일본 내외에서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언론은 일본 수사당국은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분쇄한다. 틀린 자백을 이끄는 압력 장치라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또 일본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 가운데 89%가 자백을 받아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무고한 사람들이 투옥되는 등의 사례도 많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등 일부 일본 언론도 일본 사법제도가 광범위한 비인간적인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레바논과 범죄인 신병 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곤 전 회장을 다시 일본으로 데려와 재판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카를로스 곤은 아직까지도 닛산과 일본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기 위해 은밀히 협력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본과 닛산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카를로스 곤이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에 저주를 내뱉었습니다. 그는 최근 미국 CNBC와 인터뷰를 갖고 비전 없는 기업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 철저한 기업에 합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콕 집어 닛산은 물론 르노와 미쓰비시 같은 회사는 생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를로스 곤의 악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체포 이후 자신이 닛산에 축출당했다 말해왔고 레바논으로 탈출한 직후에도 닛산과 일본 검찰에게 음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변호인을 통해 닛산은 2에서 3년 내 파산할 것이라고 저주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의 저주가 제대로 먹힌 것일까요? 닛산은 창사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작년에 7조 7천억 원의 적자를 경험하며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닛산이 연간 실적에서 적자를 기록한 것은 리먼 쇼크의 영향을 받았던 지난 2009년 이후 11년 만의 일이고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약 20년 만의 일입니다. 매출 급감에 따라 1만 2천여 명에 달하는 인력을 감원하고 주요 차종의 해외 생산 축소 계획을 내놨습니다. 대규모 적자에 시달린 나머지 계열사를 매각하는 등 현금 유동성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맹 관계에 있는 르노 그룹과의 불화설, 미쓰비시 매각설까지 제기되며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를로스 곤의 저주에 한국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한국에서 판매량의 3분의 2가 날아간 닛산은 점점 어려움을 겪다가 작년 5월 한국 시장 철수를 공식화했습니다. 한국 닛산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12월 말부로 한국 시장에서 닛산과 인피니티 브랜드를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큰 타격을 받은 닛산 자동차는 곧이어 러시아에서도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 곳곳에서 생산 공장을 폐쇄하기까지에 이릅니다. 작년 6월 우치다 마코토 닛산 사장은 앞으로 세계 생산 능력을 2022년까지 20% 정도 삭감하기로 했고 인도네시아, 스페인 공장을 완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산 능력 삭감의 핵심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닛산의 완성차 공장을 폐쇄하는 것입니다. 스페인은 유럽에서 독일에 이어 가장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스페인 GDP의 10%가 자동차 산업에서 나올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닛산의 공장 폐쇄 발표 후 스페인 경제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닛산의 충격적 발표를 받아든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즉각 자국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바르셀로나 공장 직원들도 닛산을 상대로 공장 폐쇄를 철회하라며 공장 앞에서 타이어를 불지르며 격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닛산은 결국 스페인 공장을 폐쇄한다고 확정했습니다. 당장 직 고용 인원 3천여 명과 더불어 협력업체 등에서 대규모 실직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동차 생산에 직접 고용된 인원만 30만 명이 넘고 판매망 등 전체 생태계에 200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스페인으로서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 경제의 척추에 해당하는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자 스페인은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동안 스페인 정부는 닛산을 대체할 투자자를 찾아왔습니다. 여러 업체와의 협상 끝에 스페인 정부가 투자를 희망하는 곳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카탈루냐 주정부는 직접 트위터에 러브콜을 보내면서까지 LG의 높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LG가 투자를 단행하면 닛산 공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는 3천여 명 중 최대 2,000명을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스페인 완성차 업체 세아트가 배터리 공장 유치를 현지 정부에 요청한 점도 LG의 투자가 유력시되는 이유입니다. 세아트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지 공장에서 만든 배터리를 조달해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계획인데요. 세아트는 50억 유로, 한화 약 7조 300억 원 상당의 전기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LG의 배터리가 들어간다면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유럽은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이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며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투자에 신중한 모습이지만 현지 정부에서 EU의 지원금을 끌어다 배터리 허브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어 LG의 진출 여부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독일 베를린에 있는 테슬라 기가팩토리에도 배터리를 납품하기 위해 유럽 배터리 생산 기지를 늘릴 것으로 검토 중이었는데요. 이번 투자가 성사되면 스페인은 테슬라 차기 배터리 물량을 책임지며 핵심 생산 거점으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스페인 공장은 일본의 자동차를 대표하는 닛산의 몰락과 한국의 배터리를 대표하는 LG의 성장이 교차되는 기념비적인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은 유럽에 이어 미국에도 2025년까지 5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전환 가속화에 맞춰 친환경 산업의 선제 투자를 단행한다는 취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새롭게 생산하고자 하는 배터리는 4680 배터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일론 머스크는 배터리데이에서 4680 배터리를 테슬라의 차세대 배터리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2170 배터리에 비해 모든 면이 개선된 배터리인데요. 업계에서는 LG가 테슬라의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 생산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내수를 장악하면서 올라선 CATL을 밟기 위해서는 특히 테슬라를 사로잡는 게 중요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작년 3월 테슬라의 중국향 모델 3에 배터리를 공급하면서 테슬라, 파나소닉 동맹의 성벽을 부수는 저력을 보여줬고 작년 11월 모델 Y용 배터리를 전량 수주하며 테슬라의 주요 파트너사로 올라섰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인수까지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앞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 기지 확충 계획을 앞당기기 위해 이르면 올 하반기 중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경쟁사인 중국 CATL의 시가총액이 159조 원이라는 것을 볼 때 매출액이 CATL을 넘어서고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점을 들어 LG 에너지 솔루션은 충분히 100조 원 이상의 가치를 받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으며 중국을 제치고 글로벌 1위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